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이 생활 물가 만원대 법칙이 깨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겹살 1인분부터 헤어 커트비까지 심리적 저항선이 만원대를 뚫고 2만 원 선을 돌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점점 더 팍팍해지는 서민들의 지갑 사정, 이럴 때일수록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그러니까 효자 노릇을 좀 톡톡히 해줄 부동산 투자 필요하겠죠.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이제 서울에 이제 4개 구죠.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4개 구가 이제 규제 지역 이 나머지 21개 구죠. 21개 구가 이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가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이 전에 앞서서 지금 이제 세금에 대한 지금 완화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금 이제 아파트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좀 훈풍이 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환점에 지금 이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뭐 이제 매도에 대한 고민, 아니면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뭐 세금에 대한 고민도 괜찮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아파트 청약 제도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아파트 청약에 대한 고민도 괜찮습니다. 무슨 고민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3년이 시작됐는데요. 23년 부동산 시장 참 많은 변화가 새해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자리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일정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2년 만에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는데 이번 주 주제가 이제 시장 전망과 이제 소액 투자 전략입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환점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적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둔촌주공 있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이제 고전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뭐 이제 중도금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전매 제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거 완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훈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성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이런 이 정책적인 방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2023년 시장에 대한 전망가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국지적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지만 우리가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또 오른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뭐 용산이라던가 뭐 서초 같은 지역은 대려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서도요. 지금 아파트 시장은 내렸지만 초기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뭐 모아타운 예정지라던가 아니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라던가 아니면 역세권 개발지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3년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목요일 날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계속 옥죄기만 했던 이 부동산 시장, 이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 전략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시고요. 부동산 시장 방향, 흐름들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2-638-3974번으로 전화 주셔서 세미나도 예약해 보시고요.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저희가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이주택자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구로구 개봉동 현대 홈타운 40평대에 살고 있고, 네, 강사하고 가양 6단지 18평, 2017년 4월에 매수해서, 2018년 10월에 장기 주택 임대 사업자로 8년짜리 등록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거주하는 거 현대 홈타운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언제 그걸 매도해야 되고 갈아타기 좋은 지역은 어디인지 좀 궁금하고요. 평수는 20평대도 괜찮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주택자이시고 가양 6단지는 소형 평형대로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8년 정도 지금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궁금하신 게 네. 지금 개봉동 현대홈타운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과 그리고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또 어떤 네. 곳을 또 새롭게 살펴보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전문가 네. 의견 그리고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먼저 지금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자로 지금 가양동 거 등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먼저 지금 세금에 대한 게 지금 이제 좀 고민스러우신 거죠. 그죠? 네, 자,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봉동에 아까 현대 홈타운 갖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예, 현대 아파트. 지금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2018년부터. 2018년부터 네. 쭉 거주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 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가양 6단지. 그죠? 네. 가양 6단지는 아까 매수하신 게 언제예요? 2017년 4월이고요. 2017년 4월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네. 그다음에 2018년 아까 10월에 등록하신 거죠? 네. 10월 30일 날 임대 사업자 8년짜리 등록했어요. 어떻게 예.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했어요. 네. 장기주택임대 사업자.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궁금하신 게, 자, 내가 지금 하나는 거주하고 있고요. 네. 예, 하나는 내가 지금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네. 이 개봉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를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비과세가 가능하냐? 그죠? 네, 네, 네. 예. 예, 비과세 당연히 가능하죠. 아, 예. 가능해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우리가 이제 1주택자일 때는요. 네. 1주택자일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2년 거주 요건이 있죠. 비과세 받으려면. 네. 예, 그건 아시죠? 네, 네. 예, 그러니까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2년 거주 요건이 있어요. 자, 네. 그런데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주택 임대 사업자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 거주 주택에 대한 지금 우리 현대 아파트 지금 이제 거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이거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일 때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얘를 2년 이상 무조건 거주해야 돼요. 네. 예.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2018년부터 계속 지금 거주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얘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무조건 거주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충족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예요. 아, 네. 예.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리고 근데 지금 네. 또 얘 같은 경우도요. 지금 가양동에 있는 그 6단지 있죠? 네. 얘 지금 종부세 안 내시죠? 안 내요. 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얘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2017년 4월 달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2018년도에 9.13 대책이 나왔어요. 네, 네. 근데 9.13 대책 이전에 매수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도 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종부세 합산 배제도 되고 나중에 얘 지금 이제 8년 채우시면
네.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도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요거 아세요? 근데 제가 예.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중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의 가양 6단지 있죠? 네. 얘 지금 8년짜리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잖아요. 네. 얘는 8년 있다가 그러니까 8년 보유 기간 채우고 매도하시면요. 양도 차익에 네.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도 받아요, 얘는. 아. 예, 이해되시죠? 예. 자, 시청자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거는 내가 모르면은 세금 혜택 못 받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매도하실 때 네. 뭐 저한테 다시 한번 상담하시거나 예, 아니면은 뭐 세무사랑 상담하시고 이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 꼭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자동 말소가 언제 예. 끝나는 거예요? 자, 자동 말소는 우리 시청자님 2018년 10월 달에 등록을 하셨으니까 8년이 네. 지난 시점이죠. 그죠? 2026년도요? 그렇죠. 2026년도에 자동 말소가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아. 주택임대 사업자 또 아파트 등록 또 허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또 자동 말소가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아. 그러니까 8년 채우시고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실 때 그냥 말소시키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2018년도 10월 달에 등록을 했지만, 음. 그 표준이 임대차 계약으로 정식으로 쓴 거는 2020년도 3월 달에 썼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2028년도에 자동 말소되는 게 아니라 2026년도예요? 2026년도예요. 어차피 우리가 아. 등록 시점으로 보는 거니까.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처음에 등록했을 때는 그냥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이제 만기가 됐을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대차 그 8년 보유 기간은 등록 시점부터 우리가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이해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아까 그리고요. 하나가 또 네. 이거 개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매도하고 네네.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것도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20평대도 괜찮아요. 저 두 식구라서. 예. 아, 두 식구세요? 네, 애들 결혼시키고 지금 40평대인데 네. 20평대로 옮겨 타도 괜찮거든요. 네. 자, 한번 볼게요. 그죠? 현대아파트가 그 개봉역 앞에 있는 거 맞죠? 네, 현대 홈타운 예, 2단지. 여기 바로 지금 옆 개봉역 앞에 앞이네요. 그죠? 예. 네네. 여기 지금 개봉역 앞에 지금 잠시만요. 예. 여기 지금 현대 홈타운이 여기에 있는데 네.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요.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 예, 빨리 매도하세요. 이제 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혹시 우리 시청자님 여기 2018년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여기가 서울에서도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좋은 지역은 2016년부터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게 2019년부터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그래 우리 시청자님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좋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매수를 아주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거든요. 지금 뭐냐? 네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가격이 오를 때 제일 늦게 올라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질 때는요. 먼저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현대홈타운이 사실은 입지가 좋은 데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얘 매도하시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네. 어디로 가시면 그냥 주변으로 보세요. 주변으로. 지금 주변에 여기 목동 쪽 있죠? 아, 목동이요? 예. 목동에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목동에 그러니까 목동 20평 그러니까 목동 뭐 12단지, 13단지 이런 데 뭐 20평대라든가 조금 여유 되시면 20평대라든가 일로 지금 이동을 하세요. 아, 목동 쪽으로요? 예. 12나 13 그러니까 단지요? 뭐냐면 네. 자, 지금 목동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그래도 지금 한 20-30% 지금 빠져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제 규제 완화가 지금 본격화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것들도 규제 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최근에 보면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서울에 강남의 뭐 삼성동이라던가 대치동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또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었잖아요.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면은 투자자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네. 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토지거래 허가가 조만간 다 풀릴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러면 들어오기가 좋은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개봉동 거 빨리 파시고요. 네. 예, 목동 쪽으로 빨리 이동하세요. 아, 예, 그러면 지금이 목동 타이밍이에요. 쪽으로 예? 목동 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네.
그거는 저 비과세 못 받아요. 뭐 평생 일해 뭐 그런 게 아니죠. 있어서. 아니죠.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비과세가 평생 1회잖아요. 네. 비과세 평생 1회인 건 아시죠? 네. 예, 비과세가 평생 1회인데 자, 나는 그러면은 자, 현대온탕 비과세 평생 한번 받았죠? 네. 받았어요. 자, 그럼 나는 이제 가양 6단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목동 거 샀죠? 목동. 네. 목동 플러스 지금 가양 6단지가 있네요. 그죠? 네. 나중에 이거 장기 이거 보유기간 채우고 팔아버리면 네. 나는 목동 거 1주택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비과세예요 또. 아. 주택 임대 사업자일 때 비과세 평생 1회가 있는 거고. 아. 이해되시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할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분 이 방송 시간상 여기까지밖에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개봉동 매도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는 지금 강남 1주택자인데 저희 네. 그 강남 아파트가 재건축 과정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철거는 아직 안 했고 올 봄에 5월에 사업 시행인가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생활 그 반경은 은평구 쪽이 편해서 그쪽에 대체 주택으로 뭘 하나를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임차를 하는 게 나을지 또 임차를 하면은 그냥 대체 주택으로 하게 되면 그 은평구 주변에 어디가 어느 아파트가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은평구 일대 대체 주택을 하는 게 좋을지 한다면 또 어떤 곳을 또 마련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우리 강남에 그 재건축 아파트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난다고요? 네, 5월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5월 달에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사업 시행 인가가 난다. 그죠? 예.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이 주택이 멸실되니까. 그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청자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 네. 그럼 이제 대체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그죠? 이 대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이 대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는 어떤 거냐? 사업 시행 인가. 예,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인가 이후에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이 매수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예.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 요 지금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이 아파트로 또 완공 2년 이내에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이 대체주택 이 새롭게 매수한 대주주택은 또 이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2년 이내에 또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네네. 예, 이게 이제 그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최대 이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은 뭐가 유리하냐면 보통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최대 3년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이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 같은 경우는 최대 지금 뭐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 그다음에 최대 또 준공 때까지 해서 최대 뭐 8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대체주택을 많이 매입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임대차로 가시는 것보다는요. 네. 예, 지금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은 지금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최대 내가 한 8년 정도는 내가 뭐 괜찮은 지역에 내가 거주를 하면서 이 주택을 매도해서 나중에 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대체주택 좀 여유가 있으시면 대체주택을 좀 매입을 하시고요. 혹시 그 은평 쪽으로만 보시는 거죠? 예. 아직도 이제 저희 남편이 경제생활 중이라서 그쪽이 교통이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쪽이 대중교통이 편하더라고요. 아, 은평 쪽에. 가깝기도 하고. 네네. 예, 근데 은평 쪽은 제가 크게 권해드리지 않는데 혹시 은평 쪽에서 혹시 뭐 따로 보고 계신 지역은 있으십니까? 보고 있는 거는 녹번역 주변하고요. 녹번역 주변이랑 예. 녹변역 주변에 요새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 뭐 이편한 세상이랑 그 뭐 힐스테이트
네네, 녹번역 힐스테이트랑 힐스테이트 녹번이랑 예, 예, 예. 뭐 베라힐즈 아니면은 예. 구파발역의 은평 스카이뷰 자이도 그건 두상복합인 것 같은데 아, 그건 살기는 주복이에요, 주복. 예, 걔는. 네네, 그래서 예. 그냥 살기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글쎄 앞으로 이제 이게 비과세 받으려면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네. 선생님 전문가분은 어떻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그 식구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이랑 두 식구예요. 아, 두 분이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아까 988 쪽의 아파트랑 그죠? 그다음에 네. 녹번역 쪽의 아파트랑 제가 한번 먼저 이거 한번 비교를 해 드리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추천도 하나 해 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녹번 쪽이랑 988 쪽으로 비교를 해 보면요. 자, 네, 여기 둘 다 지금 새 아파트잖아요. 그래도 그죠? 네, 예, 지금 들어가시는 게 둘 다 새 아파트잖아요. 새 아파트인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새 아파트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딱 한 세 가지만 보면 이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직주 근접성이에요. 그러니까 도심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더 좋냐, 아니면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더 상대적으로 좋냐, 이거에 네. 따라 또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네. 직주 근접이고 두 번째가 인문 환경. 이 인문 환경이라는 거는 뭐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뭐 상권이라던가 이런 등등등 이런 어떻게 보면 또 학군이 좋은 데가 또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뭐 이게 상권이 좋은 데가 또 이제 주거 선호도가 또 상대적으로 더 높겠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 주변에 뭐 공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한강변이라던가 이러면 또 가격이 더 높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가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구파발하고 지금 녹번 쪽이잖아요. 그죠? 네, 자, 직주 근접성은 당연히 녹번이 훨씬 낫죠. 그죠? 네, 아무래도 얘는 서울의 맨 끝에 있잖아요. 은평뉴타운 네, 쪽에. 네,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직주 근접성은 이 녹번이 훨씬 낫고요.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은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그 구파발 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롯데마트나 이런 게 있지만, 그죠? 뭐 이제 상권들은 괜찮지만 주변에 뭐 학군이라던가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비교를 해보면 인문적인 환경은 그냥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보면 우리가 옆에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은평뉴타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이제 북한산이라던가 지금 노번역 바로 옆에 또 백년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도 지금 주거 쾌적성은 다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세 가지 중에 인문적인 환경과 주거 쾌적성은 비슷한데 녹번 쪽이 직주 근접은 더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녹번 쪽으로 좀 이제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두 개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남편분 때문에 이쪽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저는 어차피 지금 이제 두 분 내외 거주를 하시면 뭐 한 20평대도 뭐 나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20평대도 뭐 둘이서 살기는 좋은데 이제 혹시 이제 결혼한 애들이 이제 놀러 왔을 오면은- 때 네. 그러면 녹번역으로 가세요. 네. 아니 저기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데 들어볼게요. 아니, 여기 20평대 지금 좋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 거기 지금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몇 년 동안 보유하셨어요? 거의 20년 돼가요. 예.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은평 쪽은 아니지만 여기 성산시형 아시죠? 6호선 라인. 네, 네, 네 알아요. 예, 이거 타고 가면은 그냥 은평 바로 가잖아요. 그죠? 그죠? 네, 예. 이 성산시형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서부권 내에서는요. 가장 네. 재건축 대장주예요. 아, 근데 얘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0%에서 35% 빠졌거든요. 네, 예. 저는 이거를 차라리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보면 네, 자,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보유했으니까 물론 이제 강남이라는 입지가 좋은 지역에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시차익이 많이 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근데 얘도 이쪽 서북부권 내에서는 얘가 가장 대장주거든요. 성산시형이.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투자 목적으로는 얘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볼 만하다. 왜? 고점 대비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20평대가 가격이 어떻게? 여기가 지금 그래요? 한 3평, 5평대가요. 8억대면 이제 매수가 가능해요. 네, 예, 예전에는 한 11억까지 갔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8억대면 가능하니까
저는 네. 차라리 이걸로 좀 매수하셨다가 좀 기다리시는 게 좀 낫지 않으실까. 아, 예, 8년이 우리가 지금 이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비과세 기간이 길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재건축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럼 당연히 내가 차익은 더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거기 재건축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나 돼 있나요? 여기 지금 안전진단 떨어지고요. 지금 구역 지정 됐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또 딴 데보다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목동이나 이런 데보다 여기가 더 빠릅니다. 성산시형이요. 네. 예, 그리고 입지가 좋잖아요. 네. 예, 대단지에다가. 그죠? 네. 예.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체 주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녹번 쪽도 괜찮고요. 또 성산시형 쪽, 성산동도 지금 건의를 드렸으니까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 효과가 벌써부터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이 내리막길을 걷던 집값 하락세 주춤하고요.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도 소폭 살아나는 모양새인데요. 자,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떤 곳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가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우리가 또 미래를 또 점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만 하더라도 미분양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좋은 입지에.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미분양을 좀 선점하셨던 분들, 예, 어떻게 보면 요즘 용어로 이제 줍줍이죠. 예, 선점하셨던 분은 지금 상당한 시세 차익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동산 시장은 타이밍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한 완화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으면서 지금 서울에 많은 지역들을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을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자, 먼저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빌라 전성 시대죠. 예, 소액 투자용으로는 이제 빌라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 전성 시대가 과연 뭐 재개발 때문에만 우리가 이 빌라들을 많이 매입을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최근에 이제 빌라가 전성 시대냐면요. 자,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잖아요. 예,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럼 당연히 대체재 수요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세대라든가 예, 지금 연립이라든가 이런 지금 대체재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근데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정점을 찍은 것 같은데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대출에 대한 부담이 높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 부담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 대체재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뭐 다세대라든가 연립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니 아니면은 신속통합계획이니 역세권 개발지니 이렇게 계속 이제 정비 사업을 확대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재개발이 지금 전성시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 지역에 있는 이제 이건 빌라라든가 이런 지역들, 이게 빌라촌들, 이런 지역들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투자 수요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자녀분들, 20, 30대 자녀분을 두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은 이 자녀한테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 요건이 5천만 원까지였잖아요.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나온 내용들이 지금 자녀한테 주는 이 증여세가 너무 지금 현실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4년도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지금 거의 8년 동안 멈춰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규모에 맞게 지금 뭐 이제 상속이라든가 증여세 지금 올해 지금 이제 이런 또 세제 또 개정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내용이 최대 뭐 2억까지 하는 2억 뭐 1억 정도 이게 미니멈 1억 정도는 지금 이제 증여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대 2억까지 해서 지금 한도가 상향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녀 증여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이런 개발 예정지에 뭐 다세대라든가 빌라 같은 경우죠. 자,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 수요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규제 완화가 되고 있죠. 뭐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2주택까지는 이제 중과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일반 과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이제 세제 혜택,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또 부활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지금 빌라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빌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가 계속 늘어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빌라 수요 이 빌라가 이제 수요가 늘어나려면 먼저 이제 공급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공급적으로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서울의 많은 지역들이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될 겁니다. 자, 서울의 많은 지역들이 지금 이제 재개발이 될 건데, 자, 재개발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노후 주택들이 다 멸실이 되잖아요. 뭐 다가구라던가 단독이라던가 다세대라던가 연립이라던가 이런 노후 주택들이 멸실이 되거든요. 자, 노후 주택들이 멸실이 된다라는 거는 서울에 점점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이 멸실되고 아파트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 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 서민들이 살 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또 재개발이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빌라를 이제 지으려면 단독으로 허물고 짓잖아요. 근데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빌라를 지어 단독주택이 점점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빌라들은 점점, 그러니까 신축 빌라들은 점점 공급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그 단독주택이 점점, 그러니까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이제 단독주택 부지가 점점 감소하니까 지금 단독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지만 단독주택 가격, 그러니까 특히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는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계속 오르고요. 뭐 이거 뭐 이 건축비 오르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신축으로 분양하는 빌라 원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점점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 자,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이 대체재 수요는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개발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개발 기대감에 따른 구도심에 이런 빌라나 이런 거는 매입하려는 투자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뭐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MZ 세대들이 이제 보는 것들이 자, 그럼 난 여유가 적은 대신에 시간을 투자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받는 이런 또 투자 전략으로 또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2030 세대들도 이런 재개발 시장에 대거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된, 우리가 지역만 잘 선정을 하면 안정된 투자처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런 돈 되는 빌라는 어디에 사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올랐던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돈 되는 빌라는 어디에 매입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자,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성을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지금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10만 가구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주겠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속적으로 지금 정비 사업을 확대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모아타운도 2번에 걸쳐서 모아타운 후보지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비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확대를 시켜주고 있고. 자, 근데 이런 정비 사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지역들은 각 사업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모아타운이냐, 아니면 신속통합기획이냐, 아니면 역세권 개발이냐,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냐, 아니면 민간 재개발이냐에 따라서 이런 법적인 지정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적인 요건이 되는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에서 가장 이 지정 요건 중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가 낡아야 돼요. 그 동네가 좋으면 안 됩니다. 그 동네가 번듯하고 좋은 지역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 지정 요건 중에 노후도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노후도. 예, 노후도 요건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 지정 요건 중에 노후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은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 되느냐의 문제지 정비사업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다. 왜? 10만 가구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 자, 거기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먼저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얘기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거나 먼저 얘기가 나와버리면, 자, 그럼 주변 지역에 또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먼저 올라버려요. 예, 그래서 먼저 오르면 어찌되든 내가 조금의 프리미엄 더 주고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투자할 때는, 내가 소액 투자할 때는요,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남들보다 뭐 한 발자국도 빠를 필요 없어요.
반발자국만 빠르면 내가 아주 저가에 매수해서 나중에 아파트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액 투자는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돈 되는 빌라 투자 3원칙이 있습니다. 예, 돈 되는 빌라 투자 3원칙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지정이 되는 지역들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요. 예. 개발지 인근에 그러니까 개발지 주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나 기개발이 된 지역 주변에 투자하는 게 가장 지정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 인근 개발지 인근에 투자하는데 개발지는 주변으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래도 이쪽이 어떤 지역이 개발이 돼서 가격이 오르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또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또 개발에 또 호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지는 주변으로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으로 확대가 되더라도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그러니까 좀 낡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후된 지역이 이제 지정이 더 빠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 되는 빌라 투자 3원칙을 보면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아야 나중에 또 시세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기존의 개발지 인근에 노후된 지역을 찾으시면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와 똑같이 202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시나 정부는 신규 정비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켜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하시려면 선점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지역과 이렇게 뭐 선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소액으로 좀 이런 지역에 선점하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세미나를 하거든요. 예, 세미나 때 오시면 2023년 뭐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그래서 이런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투자는 이제 끝났다라는 의견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만큼 소액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빌라 투자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되는 빌라 투자 3원칙까지 먼저 함께 짚어봤고요. 또 세미나도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예약과 그리고 전화 상담은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한 3년 전에 대표님하고 한 신사동 사무실에서 1대1 대면을 상담했거든요. 대면 네, 상담. 네. 근데 그 당시 투자액이 한 1억 5천 정도로 용산 원효로에 빌라를 투자 추천받았는데 네. 남편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투자를 못했어요. 네. 저는 못하고 같이 갔던 친구만 투자했는데 친구 말로는 작년부터 역세권 개발이 시작됐다고 지금은 투룸이 뭐 그 당시에 4억 뭐 초중반인데 그때 저 투자 못한 게 좀 후회스러워서 네. 요즘 뭐 부동산 규제도 완화됐으니 투자액 지금 한 2억 정도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좀 할 만한 곳이 있나 하고 좀 상담 드려봤어요. 네, 아무래도 좀 아쉬웠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여유자금 2억 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서울 일대에 또 좋은 투자처 어떤 곳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부분 네, 전문가 상담 받아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저랑 그 상담하셨다고요? 네네. 예, 아이고. 신사동 사무실에서 1대1로 대면 상담했는데 근데 그때 좀 친구분만 하셨어요? 친구분만 하고 저는 남편 반대 때문에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지금 뭐 시장이 지금 그때보다 안 좋은데 이번에는 반대 안 그러니까요. 하시겠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한 2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디 할 만한 데 있나 하고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한테 좀 상담 자, 최근에 보면 지금 이제 원효로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죠. 지금 원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그 역세권 개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다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도 다 묶여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또 이제 구역 지정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원효로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금액이 최소 5억이에요. 그래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용산 그 원효로가 용산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뭐 역세권 개발 하더라도 용산이 더 많이 올랐어요. 이게 어떤가 하면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좀 똑같은 금액으로도 입지가 상대적으로 네.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나중에 시세 차익이 더 크겠죠. 그렇죠? 예,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 좀 개발지가 있어야 이 개발지 인근으로 제가 그 확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이 개발지 인근 지역에 좀 개발될 만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 개발지 주변에 투자, 지금 개발지가 많이 있는 이 인근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이제 될 만한 지역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노후도라던가 이런 좀 이제 법적인 요건에는 맞아야죠. 그죠? 네네. 예,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요. 예. 이제 용산 같은 데는 2억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예. 아, 예, 그래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입지가 좋은 데가 노량진 뉴타운 아시죠? 예, 예, 예. 여기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이렇게. 아. 예, 노량진 뉴타운인데 노량진 뉴타운 지금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지금 뉴타운 지금 재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데는 지금 벌써 이주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량진 뉴타운은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가 예. 한강 이남 쪽에 옆에 인근에 신길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이 있는데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여의도, 그다음에 9호선 라인에서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거기다가 지금 1호선 라인 이용해서 이 도심 접근성, 그러니까 종로나 중구 쪽으로 도심 접근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노량진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에 뉴타운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가장 대장주가 우리가 한남 뉴타운이에요. 한남요? 예, 용산에 있는 한남 뉴타운은 대장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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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뉴타운들이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동작구에 있는 흑성 뉴타운과 이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입지가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래서 여기 입지가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발지가 있으니까 얼마 전에 요 주변 지역, 이 노량진 뉴타운 주변 지역으로 해서 제가 한번 칼라를 바꿔서 얘기해 드리면 요 주변 지역에 올 초만 하더라도 여기 이 노량진 바로 인근이에요. 올 초만 하더라도 여기 한 1억 5천 투자하면은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예, 노량진동,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 인근 지역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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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한 1억 5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바로 이번에 10월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 달에 여기가 갑자기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모아타운이요?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기 지금 투자 금액이 4억입니다. 어머머.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야 돼요. 입지가 좋아야 시세 차익도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부분이 됐는데 요 건너 부분도 아직 이건 모아타운으로 지정은 안 됐는데 이번에 모아타운 지정된 지역이랑 입지가 아주 똑같아요. 입지가. 네. 예, 입지가 아주 똑같기 때문에 그 건너편 이번에 지정된 그 건너편 지역도 제가 볼 때는 언젠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도 빨리 되는 구역이 있고 늦게 되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입지는 똑같은데 먼저 이 지역이 지정된 거지. 이 지역이 되면 입지가 똑같으면 여기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지역은요. 아직은 근데 물건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 노량진 자체가 물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 물건들은 많지는 않은데 아직은 지금 여유자금 2억이시면 발품 파시면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투자라는 거는 내가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입지가 좋고 그다음에 개발지 인근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적인 요건에 맞아야 되는 건데 여기가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이에요. 아, 예, 그래서 2억 정도면은 조금만 발품 파시면 예, 좀 아마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예, 이번에는 그 남편분 또 반대하시더라도요. 예, 예. 이번에는 꼭 하세요. 예, 이번에 지금 뭐 취득세도 완화됐고 하니까 예, 양도소득세도 완화됐고 가능해요? 하니까요. 예. 가능합니까? 한번 찾아보셔야지 어떻게 해요. 예. 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세미나에 한번 오세요. 이번에 목요일 하니까.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량진 쪽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그 남양주에 다산 신도시에 한양수장 리버 플레스가 있거든요. 네. 33평이.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2019년도에 한 6억 6천에 사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작년에 이게 보니까는 10억 한 5천까지 거래된 걸로 아는데 최근 보니까는 이게 8억대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저희 그 한양 수자인이 이제 그 다산 수변공원을 끼고 있어서 생활 여건이 좀 쾌적함이 최고고요. 네. 또 올해 안에 또 개통되는 8호선이 또 거기서 이제 그 도보로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여기가 가격이 계속 떨어질지 안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니,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뭐 한양수자인 어디 뭐 조직에서 뭐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희 아파트 정말 좋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떨어져갖고. 네. 아니, 제가 상담해보면요. 시청자님.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저. 물론 이제 한양수자인 보면 네. 자, 여기 일단은 신도시니까는 뭐 주거는 쾌적하죠.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도시라는 거는 좀 서울시 외곽에 지어지잖아요. 그죠? 네. 외곽에 그렇죠. 지어졌기 때문에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신도시와도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더 가격이 높아요. 네. 우리가 판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판교 같은 경우에도 동판교하고 서판교가 있는데 지하철에 연결되는 동판교가 훨씬 비싸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의 장점은 지금 한양수자는 여기 있고 우리 시청자 말씀하셨듯이 옆에 지금 왕수천 끼고 있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별내선 이번에 개통되면 지하철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는 상당히 좋죠. 예. 최고예요. 자, 근데 입지는 좋은데 지금 네. 고점 대비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죠? 네. 예.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만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다 떨어졌어요. 네. 네, 다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앞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좀 거의 이제 바닥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는 악재들이 뭐가 있냐면 악재가 네. 뭐가 있었냐면 가장 큰 게 금리죠. 네. 예. 자, 금리에다가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거시 경제도 상당히 안 좋았죠. 그죠? 네. 예,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동산 규제였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다 정상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도 정상화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먼저 금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보면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대려 시장금리가 지금 내려가는 현상이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요. 자, 기준금리는 지금 올렸는데 시장금리는 대려 내려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이 금리라는 게 지금 천정이 어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어디까지가 천정인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형성되는 이제 시장 금리도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시장금리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지금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금리는 거의 지금 천장에 왔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금리는 거의 이제 천정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시장 금리는 급작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다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예. 자, 그럼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거시경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둔화됐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둔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도 지금 최악은 지금 지나간 거예요. 그죠? 네. 자, 거기에다가 부동산 규제가 있었잖아요. 네. 자, 부동산 규제. 지금 세금 다 풀었습니다. 그죠? 예, 대출 다 풀었어요. 예, 아파트 청약제도 웬만큼 다 풀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규제 중에 뭐 도정법 같은 거, 예, 도정법,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이번에 규제 지역 해제되면서 다 풀렸죠, 그죠? 네. 자, 부동산 규제 다 풀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네. 악재가 지금 하나, 둘씩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악재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시장이 앞으로 거의 저점에 이제 도달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어차피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10억 5천까지 갔는데 내가 그때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지하철이 앞으로 개통이 되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계속 그냥 사로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급하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그냥 마음 편하게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료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 0226383974번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